안녕하세요. 과학지적 1년새 과지세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이번 업로드가 좀 늦어지게 되었는데요. 최근 몇 주간 바쁜 일이 많아서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다시 꾸준히 업로드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다양체인데요.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체라는 개념은 정말 많은 곳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먼저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넌지시 언급했듯이 현대 수학의 주요 사고 방식은 우리에게 익숙한 대상에서 출발해서 그걸 더 일반화시키고 가능하다면 거기에 더 재미있는 구조를 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벡터 공간 영상을 생각해 볼게요. 우선 실수와 복소수는 정말 익숙한 집합이잖아요. 특히 덧셈과 곱셈 등 다양한 연산에 대해서 좋은 성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수와 복소수의 연산 규칙을 일반화해서 체라는 새로운 정의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 체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벡터 공간이라는 추가적인 구조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번 영상의 주제인 다양체도 비슷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다룬 주제들이 대수학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주제는 기하학이에요. 대수학이 연산을 탐구하는 분야라면 기하학은 공간을 탐구하는 분야예요. 공간이라는 말이 좀 막연하긴 한데요. 말 그대로 3차원 공간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초등 수학에서부터 저는 기하학이라고 하면 도형이나 길이, 넓이 이런 주제들이 생각나는데요. 현대 수학으로 올수록 그런 도형 자체보다는 도형들이 들어있는 배경 공간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은 직선, 평면, 공간 등의 유클리드 공간이에요. 그리고 다양체는 이런 유클리드 공간을 일반화한 공간입니다. 그러면 다양체를 정의하기 전에 유클리드 공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할 텐데요. 구조적으로는 그냥 직교좌표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2차원 유클리드 공간인 평면은 x좌표와 y좌표 두 개 숫자로 표현할 수 있고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은 x, y, z 세 개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게 n개의 숫자로 표현되는 n차원 유클리드 공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클리드 공간을 더 일반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다양체는 유클리드 공간을 위상수학적으로 일반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연속함수 영상에서 위상이란 건 열린 집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직관적으로 보면 열린 집합은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도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경계를 포함한 원반은 열린 집합이 아니지만 이렇게 경계를 포함하지 않게 되면 열린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좀 더 일반적인 위상의 정의로 넘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열린 집합을 정의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 경계라는 개념을 통해서 열린 집합을 정의하는 게 사실 순서가 바뀐 본말 전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다양체가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위상의 엄밀한 정의까지 넘어가지는 말고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양체의 정의를 사전이나 교재에서 찾아보시면 이런 식의 말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 다양체, 영어로 n manifold는 유클리드 공간 R의 n제곱과 국소적으로 위상 동형인 제2 가산 하우스도르프 공간이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아니라고요? 일반 위상수학을 아주 잘 공부하셨군요. 아마 다양체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번 영상은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부터 저게 무슨 정의인지 함께 뜯어보도록 하죠. 일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용어들은 정말 처음 듣는 용어들일 텐데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너무 이상하지 않은 공간이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2가산이라는 말은 직관적으로 번역하기가 좀 힘든데 그냥 너무 크지 않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씩 이 집합이 너무 커지거나 또 이상해지면 그 집합 위에 있는 위상, 그러니까 열린 집합들이 우리가 아는 그 열린 집합의 형태랑 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이상한 케이스를 배제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우스도르프라는 말은 정의 그대로 번역하자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실제로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인데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두 점이 다른 점이라면 어떻게든 분리할 수가 있어야겠죠. 이것도 역시 공간이 너무 이상하지 않다는 가정하에는 성립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두 조건은 말하자면 그냥 수학적으로 너무 변태 같지 않은 그런 좋은 공간만 생각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의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국소적으로 R의 n제곱과 위상 동형이라는 말입니다. 이 R의 n제곱이라는 표현은 그냥 앞서서 말했던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을 더 멋지게 쓴 거고요. 실수 n개로 표현할 수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게 됩니다. 다양체의 대표적인 예시인 구면을 가지고 이 정의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구면은 3차원 구에서 그 표면 부분만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 구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2차원 유클리드 공간인 평면과 닮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저희가 이 구면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작은 일부분만 이렇게 떼놓고 본다면 이게 구면인지 평면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구면은 이렇게 굽어 있고 평면은 평평하잖아요. 근데 왜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까요? 이거는 위상수학적인 의미에서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위상수학자들은 도넛과 머그잔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한쪽을 자르지 않고 적당히 늘리거나 줄이고 찰흙 만지듯이 이렇게 움직여서 다른 쪽을 만들 수 있으면 두 도형은 위상동형,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도형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다른 예시로는 이 구면과 정육면체의 표면을 생각해보면 이 둘도 위상동형이 됩니다. 그니까 이 구의 작은 일부분만 떼낸 걸 적당히 이렇게 눌러서 펼치면 평면의 작은 일부분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 작은 일부분, 이게 얼마나 작아야 하느냐가 또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국소적으로 위상동형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국소적이다, 영어로 로컬이라는 말은 꽤 일상 용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위상수학에서는 정확한 용례를 가진 용어인데요. 풀어 쓰자면 모든 각각의 점에 대해서 그 근방에서 성립하는 어떤 성질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또 여기 근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냥 어떤 점의 근방이라고 하면 그 점을 포함하는 열린 집합을 말해요. 여기서도 정말 이 열린 집합이라는 게 위상수학에서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구면이 평면과 국소적으로 위상동형이라는 말을 풀어서 쓰자면 구면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P를 가져와도 그 점 P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집합이 평면 위에 있는 열린 집합하고 위상동형이 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린 집합이나 가져오면 이 말은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구면 그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따로 경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 구면 전체도 열린 집합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면 점 P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을 구면 전체로 잡게 되면 구면을 아무리 이렇게 늘리고 움직여도 평면 위에 펼 수는 없기 때문에 평면 위에 있는 집합하고 위상동형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열린 집합을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이 성질이 성립하는 열린 집합이 하나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 P를 포함하는 구면 위에 있는 이 수많은 열린 집합들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딱 하나라도 평면 위에 있는 열린 집합과 위상동형이 되면 이 정의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대신 반대로 점 P는 정말 마음대로 아무거나 잡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점 P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의 열린 집합 U가 P를 포함해서 U가 평면 위에 있는 열린 집합 V와 위상동형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처음 제시했던 정의를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N 다양체라는 건 그 공간 위에 있는 모든 각각의 점 P에 대해서 P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 U가 적어도 하나 존재해서 이 U가 N차원 유클리드 공간, 그러니까 아래 N제곱 위에 있는 어떤 열린 집합 V와 위상동형이 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일단 정의는 대충 알겠는데 실제로 어떤 집합들이 다양체가 되는 걸까요? 당연하게도 유클리드 공간은 그 자체로 다양체의 정의를 만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시로 살펴본 구면이 있죠. 2차원 다양체의 다른 예시로는 수많은 곡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넛처럼 생긴 토러스,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없는 성질로 유명한 클라인 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은 1차원 다양체의 대표적인 예죠. 반면 뭔가 다양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예시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살펴본 정의대로면 원판은 다양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계가 있어서 이 경계에서는 유클리드 공간의 열린 집합과 위상동형이 되는 그런 근방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다양체의 정의를 저희가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경계가 있는 다양체라는 그런 정의로 일반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일반화를 했다면 여기에 추가적인 구조를 더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할 텐데요. 기하학에서 다양체에 더 부여되는 구조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미분 구조와 거리 구조가 있어요. 이런 구조가 추가되면 미분 다양체, 리만 다양체 등 좋은 성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집합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들 중 저희가 먼저 알아볼 건 미분 구조가 주어진 미분 다양체입니다. 미분 다양체는 리군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고요. 접공간과 벡터장 등 여러가지 중요한 개념들과 연결되는 잠시만요. 이 이상 더 이야기했다간 영상이 너무 길어져 버리겠네요. 미분 다양체는 이렇게 급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따로 영상을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학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야가 기하학이다 보니까 좀 분량이 길어져 버린 느낌도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체가 무엇이고 그 예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 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